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블렌딩 모드랑 레이어 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에디터 몽키. 네, 이제 블렌딩 모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블렌딩 모드는 특수한 기름 종이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림 그려져 있는 종이 위에 기름 종이 대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죠? 그것처럼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를 걸면 특수한 기름 종이가 돼서 아래 레이어를 비춰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블렌딩 모드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블렌딩 모드는 이 레이어 창 있잖아요. 레이어 창 안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요게 블렌딩 모드예요. 블렌딩 모드는 한글로 혼합 모드예요. 클릭을 하시면 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뭐가 되게 많죠. 근데 크게 세 분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분류, 위에 거 빼고 다크넷에서부터 쭉 있죠? 한글판에는 옆에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어둡게 하기, 곱하기 쭉쭉 되어 있죠? 여기 그룹이 어둡게 하는 그룹이에요. 어둡게 혼합하는 그룹. 그리고 밑에 그룹이 라이튼, 스크린 이런 거 있죠? 이게 밝게 혼합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대비값을 강조시키는 그룹이에요.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렌딩 모드에서.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개까지 설명드려볼게요. 각 그룹은 두 개 정도까지가 일반적이고 그 밑에서부터는 강해져요. 강해져서 좀 과장돼 보일 수 있어요. 다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만을 강조해서 밝은 부분은 사라지고 어두운 부분 위주로 혼합한다.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색상을 곱하는 형태의 혼합 모드인데 그림자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흰색을 사라지게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핵심은 다큰보다 더 어둡게 합성된다 라는 거. 멀티플라이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때는 되게 많이 쓰는 모드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으로 가면 그냥 좀 강해지는 녀석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밝게 하는 녀석, 기본이 이제 라이튼이에요. 라이튼은 다큰과 반대예요. 다큰이 그 한글판에 보면 어둡게 하기 라고 되어 있고 라이튼은 한글판에 보면 밝게 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레이어의 밝은 부분만을 강조해서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밑에 스크린은 라이튼보다 2배 정도 밝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더 밝게 혼합되겠죠. 그죠? 오버레이는 가장 어둡고 밝은 부분을 보호하면서 합성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멀티플라이하고 스크린을 동시에 적용하는 모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프트라이트는 대비값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합성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당연히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값이 강해진다는 건 점점 더 과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라이트 밑에 부분부터는, 그러니까 오버레이하고 소프트라이트는 많이 쓰이는데 그 밑으로는 되게 색깔이 강렬해지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거는 이제 디퍼런스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차이, 제외, 빼기, 나누기 막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반전 어쩌고 색 막 나오는데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중요하지 않은데 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위 레이어의 채도 명도 그리고 상위 레이어의 색상을 혼합하는 방식. 세츄레이션은 하위 레이어의 채도 명도 그리고 상위 레이어의 채도를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쓰진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우리가 크게 블렌딩 모드에서 크게 볼 건 어둡게 혼합하는 그룹, 밝게 혼합하는 그룹, 대비가 강하게 혼합하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치로 혼합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의 그룹들이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소스 흑백. 제가 흑백으로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멀에 보면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디졸브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디졸브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토샵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디졸브를 선택했어. 근데 왜 점이 없죠?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낮추시면 어떻게 돼요? 점으로 보이죠? 그죠? 디졸브는 이렇게 점으로 찍는 녀석이다. 오퍼시티를 줄이면 보인다.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어둡게 만드는 그룹과 밝게 만드는 그룹, 대비가 강하게 하는 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어둡게 하는 그룹은 어두운 거를 존중해줘요. 그리고 밝은 거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큰이나 멀티플라이를 쓰면 어둡게 혼합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검은색은 존중해주고 흰색은 없애버려요. 적용해 볼게요. 멀티플라이 쓰면 어떻게 돼요? 어둡게 혼합하는 녀석이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색은 그냥 놔뒀죠. 그리고 흰색은 없애버렸어요. 흰색이 없어지니까 밑에 깔려있던 레이어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밝게 혼합하는 모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반대가 됐죠. 흰색을 존중하고 검은색을 무시해서 없애버렸죠. 그죠? 그래서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에서 어둡게 혼합하는 모드랑 밝게 혼합하는 모드가 있으면 흰색, 검은색을 없앨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 안에서 흰색하고 검은색을 없애기 위해서 눕기를 따는 용도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특히 구독자분들은 흰색이나 검은색에 없애는, 눕기 따는 방식으로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창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보면 무슨 표시 있죠? 벡터 이미지로 들어갔다는 거죠. 벡터 이미지로 들어가면 색상을 지우거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우거나 뭐 채우거나 할 수 없고 단지 눕기 따는 것만 가능하다. 픽셀 단위로 바꾸려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이거 돼 있는 걸 클릭하면 벡터화 되어 있던 이미지가 픽셀화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흰색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멀티플라이를 하면 흰색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밝게 만드는 혼합 모드인 라이튼이라던가 스크린 이런 거 있으면 어두운 영역들은 무시하면서 없애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멀티플라이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흰색은 없어졌는데 방도 같이 없어졌죠. 그럼 어두운 거 한번 해볼까요? 스크린 하면 검은색이 없어지긴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방도 없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눕기를 따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일부러 브랜딩을 이용해서 합성하려고 만들어 놓은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이미지가 아닌 이상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색하고 검은색 뿐만 아니라 흰색 비스무리한 거, 검은색 비스무리한 거 다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문만 날릴 경우에는 블렌딩 모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법봉 있잖아요. 어차피 단색이니까 그냥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이렇게 찍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눕기를 따는 용도로 우리는 절대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눕기를 따는 용도로 안 쓰면 그럼 블렌딩 모드를 언제 쓸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블렌딩 모드 쓰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편집할 때는 이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질감을 만들 때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느낌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구겨진 종이의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겨진 종이의 느낌. 사진을 종이 느낌이 나는 걸 하나 집어넣어요. 피워볼게요. 집어넣었죠? 이렇게 하고 이 종이를 블렌딩 모드로 없앨 겁니다. 밝은 거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자진 것만 남을 거거든요. 봅시다. 멀티플라이를 하시면 이렇게 잡지를 구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느낌을 줄 때 블렌딩 모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더 넣어볼게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위에 글씨를 하나 쓸 거예요. 텍스트로 해서 한번 써볼게요. 벽에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여기다 칠한 느낌보다는 그냥 써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밖으로 겉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벽에 질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혼합 모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여기는 벽이 약간 블랙 계통으로 있다 보니까 멀티플라이 쪽으로 하면 검은색이 좀 더 잘 살겠죠.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사용합니다. 좀 느낌 괜찮죠? 그냥 쓴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벽에다가 글씨 쓰는 느낌, 이런 거 쓸 때 브랜딩 모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또 다른 벽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번엔 금속 재질이에요. 금속 재질로 해서 한번 써볼게요. 또 텍스트로 해서 뒤돌아 오지마. 너무 공포스럽나요? 공포스럽게 썼네요. 글씨체를 또 남양 특집으로 한번 써볼게요. 글씨를 키워보고, 지금도 그냥 쓰면은 여기 안에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글씨가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속에 이 재질을 같이 주고 싶기 때문에 마치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멀티플라이도 괜찮죠? 대비를 주는 거면 뒤에 거는 너무 그렇고, 저는 소프트 라이트나 다른 느낌으로 할 때, 그러니까 마치 색깔이 바란 느낌으로 할 때는 이 소프트 라이트가 좋은 것 같고, 그냥 봤을 때는 칠한 지 얼마 안 되는 느낌으로 들 때는 멀티플라이도 괜찮네요. 그죠?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만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칠하면 조금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다가 글씨를 쓸 때 그 재질이 조금 묻어나는 글씨를 쓰고 싶다, 또는 이렇게 종이 구부러진 것 같은 이미지의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브랜딩 모드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예술작품 같이 사진을 몇 개 합성해 가지고 아트웍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브랜딩 모드를 마지막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 복사해 가지고 뭐 라이텐 적용시켜서 블러를 먹여 가지고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하나 더 입힌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트웍 같은 거 할 때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반 편집할 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종이 느낌 낸다던가 아니면은 재질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표현할 때 쓴다라고 알고 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언제 쓰냐면, 저는 글씨 쓸 때 진짜 많이 쓰는데 한번 써볼게요. 에디터 몽키 썼고요. 우리 빨간 글씨는 싫어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보기 편하게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밑에 레이어 이름 있는 거 밑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 뜹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막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면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획이라고 되어 있는 스트로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드롭 섀도우,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뭐 베벨, 엠보스 뭐 이런 거는 제가 튜토리얼로 음영이 들어간 글자 만드는 거 나중에 해서 하나 올려볼게요. 그때 베벨, 엠보스는 저럴 때 쓰는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 보시면 이 앞에 체크 있잖아요. 이 앞에 체크를 누르지 마시고 이 글자를 누를게요. 왜냐하면 체크를 누르는 건 그냥 체크 표시만 되는 거예요.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근데 옆에 세부 옵션은 클릭을 해야 나와요. 글씨를 클릭하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이즈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너무 두껍게 말고 적당히 하면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좋냐면, 그냥 지금은 어두우니까 이 밝은 색이 표현되지만 밝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라데이션 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에디터 몽키에 놔두면 이렇게
밝은색 화면 앞에서 이 글씨를 놔두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스트로크를 꼭 이용하시면 가독성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꾸미신다거나 아니면 표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만드실 때도 꼭 주변 배경이 밝거나 아니면 글씨하고 배경색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가독성이 좋은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롭 섀도우도 한번 볼게요. 드롭 섀도우는 처음에 기본 30도로 돼 있어요. 기본 30도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집니다. 7시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볼 때 가장 편한 거는 그림자가 7시 방향으로 지는 게 아니라 이 5시 방향으로 지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보이기 편하게. 여기 항목이 디스턴스가 글씨에서의 거리예요. 이렇게 거리 너무 띄우면 이상하겠죠? 이 정도 1에서 3 사이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 그리고 스프레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에서 10 사이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건데 너무 키우면 안 되겠죠? 사이즈 한 3 정도 놔뒀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사용하는데 그림자가 지금 5시 방향 쪽으로 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7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앵글을 125로 놔두고 시작합니다. 125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5시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특수한 상황, 빛이 다른 쪽에서 비치는 느낌을 표현할 게 아니라면 그냥 그림자는 125로 드롭 섀도우의 앵글을 125로 놔두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글씨에만 쓰냐? 그렇진 않아요. 글씨에만 쓰는 건 아니고 이 캐릭터를 사용해 볼게요. 눕기를 한번 따볼게요. 마법봉으로 외곽 선택하고 네모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글씨 클릭. 이거 그때 했었죠. 이렇게 해서 강아지 빼고 나머지 선택한 다음에 Shift 컨트롤 I 누르면 강아지 선택으로 바뀌죠. 그 상태로 컨트롤 J. 그럼 강아지만 남습니다. 그죠? 얘는 지우고 강아지만 남은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면 여기서 스트로크 누르고 여기를 흰색으로 선택하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사이즈를 밑으로 좀 줄이면 5 정도 줄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캐릭터 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캐릭터 카드 같은 느낌이 들죠? 드롭 섀도우까지 집어넣으면 여기 위에 입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가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브랜딩 모드하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걸 배워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